듣기만 해도 통찰력이 기워지는 통키뉴스는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라니맘닷컴이 이번에 새로 입고된 에어본 비타민 제품을 소개합니다. 이 에어본 제품은 사실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미국 현지에서 사랑받는 제품으로 공기가 탁한 곳이나 공기 중에 감염이 예상되는 분들이 면역체계 향상을 위해서 즐겨 드시던 비타민입니다. 이번에 거미 스타일로 새롭게 입고되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렛츠고! 그리고 3월 이후에 라니맘닷컴에서 제품을 주문하신 분들 계속해서 단톡방으로 초대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초대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은 주식 소식입니다. 조금 전에 연준에서 FOMC 발표를 했습니다.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발표한 직후에 3대 지수 지금 일괄적으로 급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찌됐든 한 번 더 연준의 말을 믿어주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 이 약발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벌써부터 급등한 종목들이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다시금 꺾이는 모양새를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속보 소식입니다. 애틀란타, 한인들도 많이 사시는 애틀란타 지역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아시아 여성 4명을 포함해 총 7명이 숨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틀란타 지역에 위치한 스파 3곳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오는 16일 액워스 인근에 위치한 영스 아시안 마사지에서 총격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고 합니다. 자, 애틀란타 다운타운 쪽에서 북서쪽으로 30마일 떨어진 곳인데요. 현장에서는 총상으로 부상당한 5명이 발견이 되었고요. 이 가운데 2명은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된 가운데 1명이 사망했고요. 피해자 5명 모두 영스 아시안 마사지 내부에서 총상을 입은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는데 일단 CCTV 영상에 쫓긴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셰리프국은 이 용의자가 오후 4시 50분쯤 업소 CCTV에 포착됐다고 강조하고 사진을 SNS에 게재했습니다. 오후 4시 50분은 사건 발생 불과 몇 분 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셰리프국은 짙은색 SUV를 타고 도주한 용의자를 쫓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경찰은 애틀란타의 피드몬트 로드 선상 골드 마사지 스파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현장에서 숨진 3명을 발견했습니다. 일단 숨진 4명이 해당 스파의 직원 또는 고객인지에 대한 정보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고요. 3개의 사건의 연관성 여부도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이 지역에 계신 미즈노 가족 여러분, 한인들 아무 탈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미국 현지에서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굳이 이 얘기를 하기 전에도 워낙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같은 인간들이 워낙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범죄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아무쪼록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조심하며 사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지 않는 것처럼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 변종 코로나 확산세가 만만치 않다는 보도입니다. 이미 몇 차례 뉴스를 통해서 알려드렸는데요. 3월 말에는 미 전역의 변종 코로나, 영국발 변종 코로나 확산세, 변종 코로나가 미국 전역을 덮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데요. 일단 MBC 아메리카의 뉴스를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영국발 변이가 이번 달 말 미 전역을 장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로시엘 왈렌스키 CDC 국장은 치명률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64% 높은 영국발 변이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 미국에서 가장 확산된 변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실시되고 있지만 예방 접종 속도가 변이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폭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리처드 베서 전 CDC 국장 대행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지키지 않는다면 변이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몇 달 동안 안전수칙을 준수한다면 미국의 모든 성인들이 충분히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백신의 보급 속도가 좀 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우리가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우리가 긴장을 늦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긴장을 늦추게 되면 변종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작년과 같은 또 다른 참담한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은 안전장치지만 완벽한 장치는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되도록이면 아직까지는 모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체포된, 방금 전해드렸던 아틀란타 지역에 체포된 백인 남성이 범행 전에 잠깐만요. 좀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던 애틀란타의 8명이 사망을 하고 1명이 부상당했는데 사망자 8명 중 4명이 한인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범인도 체포된 것으로 나오네요. 범행 전에 SNS에 중국 코로나로 미국인 50만 명이 죽었다면서 중국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글을 올렸고 범행 당시 아시아인을 다 죽이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어 아시안 증오 범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이 소시오패스들의 증오 범죄에 대한 것, 미국이 지금 다시금 부딪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 아시안 혐오 범죄가 전국적으로 지난해 3월 19일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거의 1년 동안 3,795건의 신고가 접수돼 하루 평균 11건에 달했습니다. 한인이 15%, 중국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전국 주요 도시들에서 아시안 커뮤니티에 대한 보호에 나서고 있고요. LAPD도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커뮤니티와 대대적인 아시안 혐오범죄 근절 예방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지금 미국 전역이 각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LA와 오렌지 카운티에 이어 샌디에고, 리버사이드, 벤츄라, 산타바바라 등 9개 카운티도 레드 등급으로 추가 경제 재개방에 들어섰습니다. LA 카운티는 한 단계 더 완화된 오렌지 등급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는 위생지침 단속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는데요. 1차 적발 시 경고와 교육 조치만 내려지지만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당 $1,400씩의 은행 계좌 입금을 오늘부터 확인할 수 있고 10일 후인 25일까지는 1억 가구의 은행 계좌 입금을 완료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이미 미주노 가족분들 속속 은행 계좌에 입금이 된 것을 제보해주고 계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비 청년들인 드리머 300만 명과 농장 근로자 100만 명을 구제하는 두 가지 이민 개혁 법안이 내일 연방 하원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어서 35년 만에 성사될 수 있을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무난히 성사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사실 바꿔보면 별거 아닌 이 그린카드, 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이민자들이 고통을 받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지 삼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잘 버텨주셔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은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먼저 미국에 와 정착했다고 갑질을 하면 안 되듯이 이민 개혁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더불어서 드리머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버티고 버티면 여러분의 신분 문제는 이렇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 빚을 여러분의 신분 문제를 해결한 미국을 위해서 꼭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를 비롯한 수사기관들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DUI,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추천한다고 밝혔네요. 접종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에게 투표한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며 백신 접종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촉구하기 전에 좀 먼저 나서서 자발적으로 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작년 선거에서 러시아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정보 공작을 벌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11월 중간선거 결과를 보고 대선 재도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경을 통한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중앙아메리카 및 멕시코 출신 사람들이 작년 4월부터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만 2년 동안 가장 많은 10만 명을 체포하거나 추방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또 이러면은 곤란하지요. 임신한 여성이 코로나 예방 백신을 접종한 경우 아이도 코로나에 대한 항체를 갖고 태어난다는 확인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 사례로 꼽히고 가장 전 국민의 백신 접종 속도가 탁월한 나라지 않습니까? 잘 사는 나라는 이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나온 이 소식, 우리에게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참고 견디면 모더나에서도 이번에 이제는 어린이들을, 아동을 위한 백신 임상 단계 실험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발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는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D X포인트 메모리 칩 사업을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익성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인텔에 큰 타격이 되는 뉴스입니다. 중국 사업을 확대하는 뱅가드 뮤추얼 펀드 단독 설립은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중국 진출에 열을 올리던 미국의 자산 운용사죠. 뱅가드 그룹이 돌연 중국 내 뮤추얼 펀드 인가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인 역학관계도 해당이 돼 있겠죠. 자, 일론 머스크가 NFT 뮤직비디오 경매를 하루 만에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주널 뉴스를 들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지금 많은 이들로부터 똑같은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네가 그거 할 때냐? 테슬라 주가 좀 신경 써라. 우버가 영국에서 긱 운전자에 결국은 근로자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프리랜서와 피고용인 중간지위 둔 영국 특수성도 있다고 했는데요. 마지못해서 이렇게 질질 끌다가 하는 게 아니라 우버가 좀 통 크게 본인들의 운전자들에게 이런 혜택을 부여했다고 한다면 당장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공유 플랫폼이 대세인 이때 보다 우버라고 하는 기업의 이미지 가치가 훨씬 올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미국도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가의 걱정은 이제 코로나보다는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설문조사가 있었고요. 어저께 저희가 올려드린 그 연준의 발표를 예상하다라는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어 드렸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서비스하는 모바일 브라우저가 중국 내 일부 애플리케이션에서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네요. 정확한 원인은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확실한 거는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노키아가 2년 내 최대 1만 명을 감원한다고 밝혔습니다. 5 투자 이후에 비용을 감축하기 위함인데요. 그래도 그렇지 저 1만 명을 감원할 만큼의 돈이 그렇게 없나요? 좀 안타깝습니다. 구글이나 애플의 수수료 인하분이 매출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발표가 나왔네요. 어찌됐든 빅테크, 빵 주식들의 반독점 규제 및 이 앱 어플 저쪽에 대한 부분은 좀 지혜롭게 풀어가지 못하면 계속해서 빵 주식들이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거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화웨이가 애플과 삼성의 5G 특허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지요. 여러분 팍스콘이라고 아시죠? 애플의 아이폰을 조립 생산하는 대만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을 애플에서 직접 조립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을 전문으로 조립하는 회사가 기업이 바로 대만의 팍스콘인데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공장 기지는 멕시코가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그러면 애플카를 팍스콘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아니라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겠지요. 애플이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을 뺀치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팍스콘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 하는 시장의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폭스바겐 아시죠? 이 폭스바겐이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수년 내에 테슬라를 추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처음에 이런 뉴스들이 몇 달 전부터 나올 때는 글쎄 하는 시장의 눈치였는데 지금은요.
이곳 미국 현지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폭스바겐의 전기차 판매량이 내년부터는 테슬라와 맞먹을 거고 2025년부터는 테슬라보다 30만 대 더 정도 많을 것이라는 예상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한국의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일명 K 배터리를 만드는 한국의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한국의 주식들도 휘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뉴스 마지막으로 MBC 아메리카의 보도를 끝으로 저희가 이번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저희를 향한 좋아요, 구독, 알림은 미주노를 향한, 히사모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폭스바겐, 테슬라 같은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잇따라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전기차 대세를 탔던 한국 배터리 업체들 주가가 바로 휘청거렸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테슬라에 이어 세계 전기차 2위 업체인 독일 폭스바겐,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큰손 고객입니다. 그런 폭스바겐이 새로운 배터리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배터리를 앞으로 자체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From 2023 onwards, we will be ready for rollout. We are planning to operate up to 6 gigafactories with 40 gigawatt hours each across Europe. 배터리는 크게 파우치형, 원통형, 각형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은 그동안 폭스바겐에 파우치형을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폭스바겐이 앞으로는 파우치형 대신 각형 배터리를 직접 만들어 쓰겠다고 한 겁니다. 중요한 고객이 떨어져 나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LG화학과 SK 이노베이션의 주가는 각각 7%와 5% 넘게 떨어졌습니다. 세계 배터리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물량이 벌써 작년의 10배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 폭스바겐도 테슬라도 배터리 제조에 직접 뛰어들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아직까진 한국 업체들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 계속 그럴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에 의존했던 배터리 쪽을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자국 내에서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배터리 시장에서 이제 경쟁이 본격화되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은 특허 침해 보상 문제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커지는 배터리 시장을 둘러싼 전쟁 앞에서 국적도 국경도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